자, 경영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맞죠? 아니, 우리가, KGC 라이프 엔진에 왔으니까 돈 버는 게 목표죠. 여기 지금 자선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게 목표죠? 자, 그럼 우리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소득.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소득. 그런데 이 소득 목표, 요걸 놔둬야 되겠습니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는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목표가 아니다. 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관리가 아니다. 여러분, 목표 관리의 핵심은 뭐예요? 기록이에요. 여러분, 고객을 기록하면 고객 관리라고 했잖아요. 소득을 기록하면 소득 관리예요. 자, 그런데 내 미래의 목표를 내가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 아시죠? 2차 질문 없습니다. 아시죠? 연금술사라는 책 들어는 보셨죠? 아니, 뭐 몇 번씩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그냥 그런다고 하라니까요. 그래야 끝나니까. 여러분, 연금술사에서 파울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놀랍게도 자기 미래를 향해 살아간대요. 미래. 내가 미래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 미래가 여러분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목표를 세우면 이 길을 가요. B라는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 이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길이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는 내 길이 달라져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목표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라 합시다.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쉽게 당신의 소득 목표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나쁜 놈 되죠? 그럼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연봉 얼마입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이게 목표 있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냐고 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런 사람이 가끔 있죠. 이건 목표 없는 겁니다. 목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매니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있는 조직은 대리점 사장님부터 확실하게 소득 목표가 기록 관리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선 여러분들의 소득 목표를 만들고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소득 목표, 이걸 만들고 이걸 달성해 가는데 뭘 하느냐? 비즈니스를 해요. 여러분,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의 핵심 양대 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여러분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 영업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해서 조직 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혼자 장사하죠. 혼자 장사하죠. 조직이 필요 없다면 혼자 장사하죠. 영업을 통해서 내 소득을 올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을 통해서 조직의 소득을 올려가게 하고 조직의 소득 중에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이 조직의 소득으로 내가 만약에 승진할 수 있다면 이게 조직 영업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누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한다. 조직한테 교육을 하면 여러분 교육훈련의 효과 몇 프로라고요? 요거 하나는 그냥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몇 프로요? 95%.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내가 혁신되는 거예요. 내 영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직 영업이 필요하다.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조직도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어라 나 혼자 영업해가지고 내 판매로만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큰 성공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떡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해요? 소득이 나싱인데 나싱.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 소득 나싱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조직원이 많으면요 내가 아파도 나한테 소득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요 인간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죽어라 이래가지고 이자 갚는데 돈을 쓰는 사람 있죠. 이건 돈의 노예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또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내가 돈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놀아도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도 은행 계좌에 또는 펀드 계좌에 내 돈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것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21세기의 주인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석 매니저니까 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렉터가 되고 제가 많이 알죠? 디렉터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대리점 사장님이 딱 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직을 키우면은 여러분이 혹시 아파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해도 여러분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만약에 늙고 병들고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 영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양대 축은 뭐 여러분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업 조직은요, 비즈니스의 양대 축이 자기 영업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관리는 조직 관리를 통해서 조직원이 성장을 해서 내가 도움받는 차원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원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목표를 한번 크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답해 주실 분 없죠? 여러분 소득 목표 크게 가지고 계시죠? 이 커트라인 있어요, 없어요? 커트라인 없죠. 크게 한번 가져보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업을 하는 것,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일거리를 여러분 확장을 시키면 여러분 얼마든지 원하는 소득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소득에 대해서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2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몇 배 차이입니까? 네? 2배 차이죠. 2배 차이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250만 원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저축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어렵죠. 빚 안 지면 다행이죠. 자, 그럼 250만 원 번 사람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원 저축한다고 합시다. 1원. 이것도 다행입니다. 아니 물론 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500만 원 번 사람은 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씩 저축한다 합시다. 5년이 지났습니다. 원금만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요 1원이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2대 1인데 여기는 몇 대 1이에요? 6천만 대 1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500 번다면 나보다 2배네? 뭐 그까이 건 뭐.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년 가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여러분 혁신하세요. 혁신하셔야 됩니다. 250이면 500이다. 500이면 1000이다. 여러분 혁신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받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업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내 영업을 통하고 조직 영업을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2배가 아니라 6천만 배가 된다. 5년만 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자 빼고도 그래요. 이게 10년 지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소득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 목표 혁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왔다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how. 이게 방법입니다. 목표 달성 방법이에요. 목표 달성 방법. 이 목표 달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뭐죠?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너도 그 방법이 유효하고 나한테도 그 방법이 유효하고 100년, 1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이게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략이에요. 전략은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방법이에요.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목표 달성의 방법이에요. 우리 회사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 팀만 해당이 되는 목표 달성 방법, 이걸 우린 전략이라고 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 회사에서 만들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만들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되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전략. 이 전략 중에서 제일 좋은 전략, 일반적으로 다 틀리지만 제일 좋은 전략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회사 옛날에 한 번 했고 수십 년 만에 또 처음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여러분 회사에 아부할 필요 하나 없다. 내가 뭐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 여기 안 와도 먹고 산다. 그러니 회사 말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오신 수석 매니저 여러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제 얘기 듣고 혁신했다. 정말 관리의 혁신을 하고 영업의 혁신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소득 점프를 했다. 저는 이게 제 가장 큰 보람이지 뭐 회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장 좋은 전략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저놈이 회사 사장이 할 말 대신하고 있다고. 왜 저런 놈을 다 불렀냐고.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지만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회사 사장님 몰라요. 여러분 회사 잘 되기를 바라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더 자주 가는 회사도 그쪽 가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를 그냥 한 번 부른 것, 1년이면 수백 번 강의하는 것 중에 딱 한 번 부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뭘 시키느냐, 그 나름대로 여러분 그 회사가 전속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동안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회사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조회는 몇 시에 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오시고, 기소를 어떻게 해주시고, 조직 관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조직은 최소 몇 명을 만들어주시고, 조직은 놔두면 안 되니까 관리해주시고, 회사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회사의 규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우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목표를 만들고 전략, 방법, 목표 달성 방법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실행해야죠. 실행해야죠? 여러분 실행한 다음에 놔둬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됐는지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평가, 요게 요게 평가입니다. 요게 실행입니다. 자, 우선 평가부터 봅시다. 여러분 평가받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시죠? 본능적으로 평가받기 싫어하시죠? 예. 그래도 평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평가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 평가 없이 성과 없습니다. 왜 제 말 틀렸습니까? 자본주의에서요, 평가 안 해도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조직을 만들어요? 왜 방문 판매 조직을 만들어요? 왜 영업 조직을 만들어요? 다 알아서 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을 만들면은요 반드시 평가라는 걸 하게 되고, 여러분 평가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구죠? 사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걸 대답을 안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근데 이분이 글을 쓰다가요, 저도 마찬가지 가끔 글을 쓴다든지 할 때요, 사실은 압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면은요, 내 나름대로 압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로 미뤄져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저는 잘한다고 소문을 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 관리. 글을 매일매일 어디까지 써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하인한테 자기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옷을 던져줘요. 팬티만 입고. 그리고 하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리 너한테 큰 소리를 쳐도 이 글, 요거 내가 원하는 원고지 다 쓰기 전까지는 너한테 옷을 주지 말라고. 그만큼 인간은 자기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리를, 하인한테 관리를 받잖아요. 하인한테. 여러분 이렇게 관리는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여러분 평가입니다. 평가 없이 성과 없고 평가 없이 관리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가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성과를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평가 받는 것 자체가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평가받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접니다. 어떤 분은 놀랍게도 내가 가기도 전에 말합니다. 설문조사한다고. 설문조사합니다. 이거 뭡니까? 저는 평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은 강의하려고 예를 듭니다. 어떤 곳에 가면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 어떤 곳에 가면 내용은 있는데 재미가 없다. 어떤 곳에 가면 너무 목소리가 높다. 어떤 곳에 가면 너무 늘어졌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저기 맞추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를 써요. 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과정에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 매일매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평가를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즐기다 보니까 자기 성과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실행입니다. 실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실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관리 대상은 실행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하면은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번에 얼마 딱 입읍시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뭐 평가 끝나고 한 달 지나면 혹시 무슨 회식을 합니까? 회식하세요? 회식할 때 안 하겠다는 놈 있어요? 없어요? 회식할 때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음식을 먹을 때는요,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뇌가 완전히 이게 쾌락을 느끼고 있어요. 쾌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끄덕끄덕 해버려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게 참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내가 원하는 남자가 내 여자를 만들고 싶을 때 남자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막 선물을 주면은요, 여자 뇌에서 소위 도파민 막 같은 회적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그래,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남자가 나하고 사귀자고 하면 자기도 모르세요. 끄덕끄덕 했더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뇌과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아니 지금은 시절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자들이 함부로 남자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절대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는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여러분, 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밥 한번 먹고 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밑에서 이제 소위 배경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래요? 밥 함께 하자고, 식사 함께 하자고. 여러분, 식사가 술로 바꿔죠. 그럼 여러분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저 친구하고 밥 먹는 죄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지하게 큰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결혼 안 하시면 남자가 밥 먹자고 하면은요,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 사람을 내 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조직원들도 밥을 같이 먹어야 돼. 내가 돈을 내든 상대가 돈을 내든. 그래서 톰 피터스라는 위대한 경영사상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시죠? 그냥 2차 질문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톰 피터스는 이렇게 말해요. 점심을 끼리끼리 먹는 것 망할 짓이다. 여러분끼리 같이 점심을 막 수석 매니저끼리 점심 먹으면, 수석 매니저끼리 밥을 먹고 막 같은 식구끼리 밥 먹는 것. 이거는 비즈니스에선 절대로 피해야 될 독입니다. 왜냐하면 수석 매니저가 둘이 또는 매니저끼리 밥을 먹을 때요, 주로 대리점 사장님을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아니, 주로. 아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같은 직원들끼리, 같은 영업하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주로 상품이라든지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영업을 못한 것은 회사의 정책 때문이에요. 내가 영업을 못한 건 회사의 상품 때문이에요. 내가 영업을 못한 건 대리점 사장 그놈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미루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둘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욕하면 저쪽에서도 같이 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아. 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기본 원칙은 끼리끼리 만나지 말아요.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회식할 때 딱 한 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야 돼요. 톰 피터스는 말합니다. 쉬는 날 다 빼고 점심을 무조건 고객과 먹어라. 그래도 200번 이상 고객과 같이 밥을 먹게 된다. 여러분, 생리적인 활동을 같이 하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같이 잠을 한번 자면 부부가 돼버립니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여러분, 남자끼리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요, 두 사람 사이 가까워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사이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가끔 올라가서 제가 옥상에서 공부할 때 형씨 담배 하나 빌려주라고. 물론 빌려가지고 갚은 놈 한 놈도 없지만 그 순간 담배 피우면서 두 사람 사이 대화 오가다가 친구 돼버린 경우 저도 있어요. 저도 도서관에서.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생리적인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객과 생리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밥 먹고 술 먹고, 술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 마시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는 반드시 누구하고 해야 된다? 고객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관리 대상인 여러분 직원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살려야 됩니다. 그냥 밥 먹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 실행. 이제 평가 말씀드렸으니까 실행하겠습니다. 실행.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는데 행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생각과 실천, 이 사이에 놀라운 장벽이 있습니다. 건너뛰기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은 해. 아까 말한 대로 회식할 때 맛있게 밥 먹고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잘해보자고 하면 다 잘해보자고. 내일 일찍 나오라고. 일찍 나오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나온 놈이 한 놈이 아니야. 옛날에 말이에요. 영업조직에서 열심히 회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관광 갔다. 그럼 관광 가기 전에는 관광 갔다 와서는 그냥 별것도 다 해버릴 것처럼 해. 관광 갔다 온 그 다음날 출근이 반으로 줄어버려.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 못 봐서 안 나오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전날은 관광 가가지고 춤추고 놀 때는 그랬거든요. 진짜 이번에 목표 달성해보자고. 내가 2배 하겠다고 막 특히 술 한잔 들어간 놈은 막 별말 다 합니다. 여러분 요게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있는 장벽이 뭐냐? 여러분 컴포트 존, 안락지대.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쾌적 영역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인간은 안락지대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쾌적 영역에서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쾌적 영역 안에, 안락지대 안에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쾌적 영역 바깥에 있어요.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불 속에 목표 없어. 동의하세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은 만나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관리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관리 대상에게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두 얘기가 아닌데요. 사실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야 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 조직관리든 고객관리든 핵심은 여러분 경청이거든요. 자, 안락지대에 벗어나서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행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나가게 해야 된다. 강제로. 패턴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조직원들을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매니저들을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활동 패턴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 몇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행은 뭐라고요? 활동 패턴을 만든다. 활동 패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업을 보이지 않는 영업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루에 몇 명을 만난다. 5명인가요? 5명. 이게 활동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명 만난다 활동 패턴이에요. 그럼 5명 만난다고 계획을 세우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만났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관리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5명 만나자. 이건 관리의 시작에 불과해요. 5명 만나자고 해놓고 5명 만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5명 만난지를 여러분 매니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관리가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핵심은 영업과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몰랐는데 5시 5분 돼버렸어요. 나 괜히 욕 많이 먹어요 이래서. 예,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질문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한번 퀀텀 펀드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하셔서 멋진 예, 매니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